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좀 회복을 하지 못하네요. 코스닥이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데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1차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제가 짧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늘어지면서 매물 소화를 좀 더 해야 되느냐를 좀 확인해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큰 폭의 상승이 V자로 가기를 바랄 거예요. 뭐 똑같은 심정인데, 네, 그게 나오려면은 자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희석화되고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일단은 뭐 외생 변수 작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 시장 흐름 중에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종목을 좀 간소화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반등을 주고 매물 소화되고, 이번에도 또 반등 주고 매물 소화되는데, 요 구도는 제가 11월 3일 금리 인상 전에는 조금 반복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밴드와 산이 소위 말해가지고 큰 산은 아니고 작은 산들이 나오죠.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지금 시장은 움직이면서 뭔가 완전한 반전을 좀 대비하는 모양 같아요. 근데 자녀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존재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오전에 빨간불까지 켰는데, 네, 다시 뭐 0.8% 하락 조정이 나오고, 뭐 이게 이제 11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한 방에 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다시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장은 반발은 붙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겠고, 어제 제가 뭐 채권 시장하고 최근에 요동치는 뭐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린 바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주식이 제가 가장 빨리 지금 하락 조정과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제일 큰 변동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고, 그 다음이 채권의 요동을 치는 거예요. 채권의 요동치고, 그리고 또 환율 변수가 좀 남아있는데, 다만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 강도가 강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매물 소화가 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주식은 지난 9월 말에서 10월 14일까지 반영을 세게 했고, 지금 매물 압박 강도는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투매 물건이라든지 레버리지, 악성 매물들이 지금 소진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진정 큰 악재가 나오고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은 여기에서는 뭐 투매성 압박 그 물량들은 예상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일본도 뭐 환율이 오늘 보니까 지금 뭐 150엔을 돌파하고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일본도 국가 시스템, 화폐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전쟁으로 주권 뺏기기 전까지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일에 조정을 뭐 외생 변수가 또 작동해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이제 개입선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숏을 치는 자 입장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등락이 좀 적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어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뭐 사다가 돈을 어제 오늘 좀 빼는 거는 공매도가 좀 늘어났는데, 실은 어제 금융위에서 발표가 나온 바가 지금 시장의 제일 큰 오전은 제가 공매도를 잡아두는 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장은 연말까지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세장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공매도 조치가 너무 미약한 조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조치가 나왔냐면은, 뭐, 지금 보니까 공매도 과열 장치 부르잖아요. 그죠?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고도 5% 빠지면 하루 더 공매 과열 방지 예방,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료 가지고. 택도 없고요. 나오려면은 뭐 최소한 6개월 정도 공매도를 잡아넣는 법안을 발의해야 돼요. 정부 여당의 여지가 약하니까 지금 보니까 야당 대표공을 발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10월 말에서 11월 가는 사이에 이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리고 또 시장 안정화 조치한다 해놓고 지금 10월 말 다 돼가는데 아직 발표 안 하잖아요. 하려면 제가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200이 외생 변수가 안 나와져서
빠지더라도 2200 밑에 2100에서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시세 시장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외생 변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장이 크게 교란되지 않는 이유 같습니다. 다만 당기는 제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고 또 굴곡을 좀 그치면서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저점 만들고 이렇게 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V자로 가기에는 외생 지금 노이즈들이 많은 구간이죠. 이 점을 우리가 좀 현실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황관을 이야기하면은 좋아하실 건데 원하지 않는 시황관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것. 다만 이거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우리가 뭐 수요일경에 한번 거래행근 한번 챙기고 다시 기다리듯이 오히려 또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래는 충분히 제가 가능할 것 같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완전한 반전이 가기 위해서는 또 불확실한 금리 인상 파고를 넘어가야 되겠죠. 또 중간에 또 중간 선거도 있고 그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은 부각되는 시세들은 매주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는 그 2차 전지주들의 한 주라고 해도 뭐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삼성 SDI 향 지금 SDI가 이제 에코프로 주력 1차 밴드이기 때문에 양극재 캐파를 증설을 크게 한다. 에코프로그램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세계에서 양극재 단일 생산 최고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오늘은 LG그룹향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은 강세 다음에 제가 조정 좀 빼고 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좀 하락 조정이 나오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그죠. 반면에 삼성향들은 올라가는데 대신에 오늘은 올라간 다음에 고점 대비는 밀립니다. 좀 밀리는 주가들이 나오죠. 최근 그 거래를 하는 분들은 제가 방망이 주기를 조금 짧게 잡는 이유가 뭐 오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에코프로 계열이라든지 장중에 뭐 동아기업도 장중 강세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향 지금 부품 장비 쪽에 있는 상신 EDP라든지 신흥 SE 이런 거 전부 다 삼성 SDI 향들이거든요. SDI 향들이 순환 배팅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시세가 강화되면은 조절하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 비기슈들이 만들어진 것들은 다음 주 또 시세가 난다 했습니다. 지금 네옴시티도 한미글로벌이 또 오늘 오전에 마이너스권에서 장중에 한 6%, 5% 올라갔죠. 계속 거래하면 수익을 주는데 지금 주기가 좀 짧아지죠. 고점 못 넘어가면 다시 매물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조정이 깊으면 또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전도 2주 내 지금 폴란드하고 서명하고 신축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제 강세 다음에 다수 종목들은 매물 소화되는데 핵심 시세들은 또 소화되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확실한 실적주 아니면 뭔가 확고한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이 달려야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이슈는 좀 살아있죠. 다만 제가 G2 파워처럼 어제 오늘 일반인들이 뭉쳐가지고 무리한 주가들 이런 유형들은 다시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 상징적으로 하락한 주가들이 한 차례 반등 다음에 다들 또 매물 소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또 소화하면은 약진할 수 있는 주가들은 나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매매를 떠나서 제가 주중에 48,000원 위협하는 가격 카카오는 나중을 보면은 이제 기회가 되는 건데 어제 반락 다음에 최근에 시끄러웠죠. 그런 이야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은 외국계 매수죠. 매수가 들어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큼 과매도에서는 팔 물건보다는 밑에서 받아내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는 상징적인 어떤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화려한 비장까지는 아직 시간은 좀 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음 주 이제 미국 시장의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외생 변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만 시장이 보여주는 단면은 변동성을 대량으로 확대할 만큼 그런 위협적인 매물은 별로 없다는 것. 이게 지금 오늘 금요일 확인되는 시장의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좀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급반등은 어렵지만 변동성은 잦아 들어갈 걸로 보이고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도 확대되는 가운데 그래도 핵심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도 중요할 텐데 투자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예, 투자 전략은 지금 이제 포지션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상반기 투자자다. 작년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번 굴곡이 있더라도 잘 참으시고, 네, 파고를 넘어가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죠? 앞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강도, 11월 3일이고, 그 다음에 11월 8일에는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단은 상하원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은 어떤 변수가 있냐면 에너지 정책은 첨예하게 다르죠. 물론 집권 정부가 바이든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추진할 건데 그 추진력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도 끊어버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될 경우.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11월에 등락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작은 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라는 거고, 예, 이게 작은 산으로 그칠지 아니면 뭐 엔화라든지 위안화 환율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식이 또 한 번 변동성을 일으킬지 다시 한번 지난 저점을 한 번 더 위협하거나 마주 볼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응을 하려면은 지금 이 11월 초까지 오기 전까지는 거래를 하는 자들은 좀 주기는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에 다 거치고 나면은 주가는 하방일까 상방일까?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바닥을 다지는 이런 굴곡을 가지더라도 예, 하방 경직이 나오면서 특히 저점이 높아지면 가장 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한 번 저점을 위협해도 저점을 높이더라 그럼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다만 이 굴곡이 V자로 가는 마디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11월 3일과 11월 8일 여정을 거쳐야만이 이런 멋진 시세가 한번 나오겠죠. 네, 그 시간을 대비하는 과정이 대응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이야기는 참고적 사항이라는 것. 네, 이거 말씀드리고, 진짜 실적 에이스급, 그리고 뭔가 빅 모멘텀이 있는 주가들, 이런 것들은 조정이 확대되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거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주식을 사야 됩니다. 2차 전지도 반락이 깊으면은 할 수 있고, 내용도 빅크면 할 수 있고, 네, 원전도 살아있죠? 뭐 이 정도 핵심 시세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네, 또 다음 주 초에 뚜껑이 열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중간 선거도 있고 FOMC도 있는데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들 좀 알려주셨고요. 뭐 실적 시즌도 계속 다가오니까 미국 시장 실적에 따른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